네. 너의 마지막 수학상 343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깜빡하고 안 꼈던 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자, 그러면 진도 나가보도록 하죠. 수학상의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새로운 내용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저번에 이 관련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과연 점의 대칭 이동,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그래서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점에 대한 대칭 이동 해서 여기 A라는 점이 있다. 좌표가 만약에 P, Q다 했을 때 이렇게 여기에 어떤 점 C, 점 C에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것을 놓고 보려면은 여기는 X, Y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이 점 C가 이제 A, B라고 해보겠습니다. 대칭 이동을 한 점을 A 다시라고 해서 이거를 X 다시, Y 다시라고 할 때 점 A를 점 C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동을 시킨 것을 의미하게 되는가? 원래의 점과 대칭 이동한 점을 연결한 선분, 그 선분의 중점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 되게끔 이동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우리가 그럼 이 X 다시 Y 다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성질을 주장할 수 있느냐. C는 이런 게 있죠. 둘의 중점이 A, B니까 A, B니까 A가 2분의 X 더하기 X 다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죠. 괜찮으신가요? B는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말이죠. 문제집에 보시면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X 다시는 얘는 이 둘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양변에 2 곱하면 이만큼 2A가 되죠. 거기서 X만 넘기는 거니까 2A-X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Y 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B-Y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말이죠. 뭐 대칭 이동된 점을 구해라. 혹은 뭐 얘가 있고 대칭 이동된 점이 있다. 대칭의 중심을 구해라 라고 할 때는 얘를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써놨잖아요. 주로 어떤 경우에 이것들을 이용하게 되느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 중에 간혹 가다가 갑자기 X, Y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설정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X를 이렇게 바꿨고 Y를 이렇게 바꿨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X 이렇게 바꿨다. 그럼 X라는 점을 X와 X, Y라는 점을 A, B라는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지금 했구나 라는 의미는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외워야 돼. 외우긴 하지만 참 그렇지. 외우긴 하지만 효용도가 높진 않아. 근데 외우긴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지.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잘 세우려면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되죠. 의미, 점 대칭의 의미는요, 그 중심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래의 점과 대칭 이동한 점의 그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이 되는 특징이 있는 이동이다라는 겁니다. 선대칭도 이제 저번에 얘기했었죠. 선대칭. 여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 선대칭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네. L이란 직선이 있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을 기준으로 어떠한 점, 여기 P라고 했네요. 제가 이거 X, Y라고 할게요. 이 점을 대칭 이동을 했다 이거죠. 대칭 이동된 점이 여기서 이렇게 P 다시다 이겁니다. 이 점은 이제 X 다시, Y 다시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이동을 선대칭이라고 부르는가, 직선대칭이라고 하는가. 원래의 점과 이동한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이 이 대칭의 중심이 되는 선에 의해서 수직과 이등분이 될 때 그때 선대칭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는 주장을 몇 개 할 수 있을까요?
두 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수직 조건도 있고요. 이등분 조건도 있기 때문이죠. 네. 괜찮으세요? 네. 이등분 조건은 이 둘의 중점이 이 직선에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이등분 조건 둘의 중점은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그리고 2분의 y 더하기 y 다시죠. 그게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a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더하기 b 곱하기 2분의 y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c는 0이다. 이 식을 외우지 마세요. 외우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2등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다.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긴 한데 이 식을 통째로 외우지 말고 2등분한 점이 여기 대입된다라는 그 내용을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네. 식을 외우는 건 뭐 식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워서 그냥 넣으면 땡이에요. 다음에 그러면 수직 조건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수직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기울기에 관한 주장이죠. 네. 둘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됩니까? 그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네. 얘 둘의 기울기는요. x 빼기 x 다시 분의 y 빼기 y 다시입니다. x 증가분의 y 증가량. 네. 곱하기 얘 기울기는요. 이거 얼른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네. 둘을 곱한 게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이 식을 외울 겁니까? 아니죠.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한 게 마이너스 1이구나라는 그 내용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예제를 몇 개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8번 보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자, 오래 봤죠? 중학교 다니면서 또 보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볼게요. 처음에 1번 2,-3 이것을 점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 그랬을 때 그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라. 대칭 이동한 점. 뭐 제가 모르니까 편의상 A, B라고 해볼게요. 그럼 A랑 B를 구하래요. 그럼 점 대칭이니까 우리가 무슨 주장을 해야 돼요? 점대칭이니까 중점. 예, 그렇죠. 얘 둘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이거다라는 주장을 해야죠. 네. 멋들어지게 이걸 가지고 이거는요 뭐 여기다 2 곱하기 이거 뺀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그건 뭐 식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쓰지 않고 그냥 A와 B가 들어가는 방정식을 세우면 그만이죠. 둘의 중점 2분의 2 더하기 A 근데 그게 마이너스 2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여기서 A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B 거기 이제 그 계산 결과 1 나왔다는 얘기죠. 네. 이게 2 나와야 되니까 B는 5가 됐다는 거죠. 즉 대칭 이동한 점은 마이너스 6,5가 됐겠네요. 네. 어렵지 않죠. 네. 네. 다음에 그 2번. 자, 2번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체크 좀 해주세요. 왜냐면 원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원은 사실 그러니까 그 도형이죠. 뭐 사실 점도 도형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원은 도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이니까 뭔가 달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원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을 할 땐 그 식을 통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무엇만 보라고요? 중심만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이 원에 대한 대칭 이동, 뭐 평행 이동 같은 건 사실 중심이라는 점의 이동으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4는 0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3,4 이 원을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 그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얘기했습니다. 물론 요걸 원리 써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 x를 다 2 곱하기 얘 빼기 x로 바꾸고 y를 2 곱하기 얘 빼기 y로 바꿔서 다 계산해서 넣어서 정리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얘의 중심이 이것 때문에 이 대칭 이동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따지면 된다고요. 네. 반지름은 바뀌지도 않을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얼른 파악하려면 얘의 중심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x-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되거든요. 얘의 중심의 좌표가 5,0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뀐 중심의 좌표 우리가 알면 되겠네요. 그리고 반지름은 여전히 1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좀만 요 윤곽을 좀 바꿀게요. 그래서 그 대칭 이동된 중심을 구하면 이제 여기서 제가 편의상 A, B라고 하면은 이 A는요 얘네 둘의 중점이 되는 거니까 아니구나 A와 얘의 중점이 3,4가 된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A 더하기 5 된 겁니다. 그래서 A는 1인 거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대칭의 중심 4, y좌표 4는 이 점과 여기 원래 중심과 대칭 이동된 이 중심의 이 연결 선분의 중점이 이 중심이 되는 거죠. 4는 그러니까 2분의 0 더하기 b 된 거죠. 그래서 b는 8인 거 알게 됐어요. 네. 대칭 이동된 원의 중심은 1,8인 거예요. 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될 테니까 걔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8의 제곱은 1이다. 이게 대칭 이동된 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괜찮으세요? 네. 뒤로 가볼게요.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칠판을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을 좀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억하시라. A와 A 다시 이게 이제 대칭의 중심이라면 이게 중점이다. 네. 그리고 이렇게 L이 있다. 여기 이제 A가 있고 여기 A 다시가 있다. 그러면 수직 이등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 이거죠. 거기 필수 예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울게 이제. 필수 예제 9번. 네, 첫 번째입니다. 자, 점 P가 있습니다. P의 좌표는 1,4래요. 그리고 직선 Y는 2x-3이라는 직선이 있대요.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대칭 이동된 점을 P-라고 할게요. 뭔지 모르니까 A, B라고 하겠습니다. 저 A와 B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두 개의 문자를 구해야 되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 수직과 이등분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먼저 이등분 조건을 써보죠.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직선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y 대신에 이 둘의 중점, 그러니까 2분의 4 플러스 b는 2 곱하기 이 둘의 중점의 x좌표 2분의 1 플러스 a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괜찮으세요? 양변에 2를 곱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4 플러스 b가 되었죠. 여기는 이제 2 사라지고 2 플러스 2a, 여기 2 곱하니까 마이너스 6 됐겠죠. 2a 마이너스 b는 하고 이제 숫자를 다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이거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서 더하기 4 되면 8. 이런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죠. 다음에 이제 수직 조건을 세워야 돼요. 그 얘기는 얘네 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약간 너무 생략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선분 P, P-의 중점의 좌표가 2분의 1 플러스 A, 2분의 4 플러스 B였는데 이게 이 직선에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한 거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P, P-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해봐야죠. 기울기는 뭐 여기서 이거 빼볼게요. X 증가량은 A-1, Y 증가량은 B-4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뭐라는 겁니까? 얘와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가 2네요. 얘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됐겠죠. 괜찮으세요? 저 이 마이너스를 분자에다 줄게요. 분모에다 줘도 상관없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풀 때 대각선끼리의 곱이 똑같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2 곱하니까 2B 마이너스 8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넘어가서 A 플러스 2B는 9 이렇게 식이 나오네요. 얘네 둘을 연립하면 이제 A랑 B를 구하겠네요. 다소 복잡하죠. 그래서 더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선에 대한 대칭은, 점에 대한 대칭은 금방 하잖아요. 이 연결된 선분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이다 해서. 근데 얘는 수직 조건으로 식을 길게 세우고, 이등분 조건으로 또 식을 세우고, 나온 식을 또 연립해야 되고, 다소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 문제 잘 나오겠지 뭐. 연립하려면은 뭐 이제 여기서 A를 지워볼까요? 그럼 여기다 이제 2 곱하면 18은 2A 더하기 4B 해서 뭐 아래에서 위에 거 빼버리면은 18 빼기 8이니까 10은 2A 사라지고 빼니까 5B에서 B는 2가 됐고 B가 2면은 넘어가서 되니까 A는 5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대칭 이동된 점은 5,2라는 거죠. 그 밑에 있는 9번의 두 번째 거 있죠? 걔를 또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세요. 이게 이 대칭 이동된 도형의 어떤 방정식 혹은 점의 좌표 같은 거 구할 때 이게 나름대로 이제 난이도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필수 예제 9번에 2번.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이게 나중에 심화 문제로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필수 예제 9번에 2번 보시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직선 y는 2x-1 y는 2x-1 이것을 직선 y는 x 더하기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 약간 이상하죠. 우리는 흔히 지금 계속 뭘 보고 있냐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거나 점을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점의 이동만 봤는데 직선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됐다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여기 어디 이렇게 직선이 있었을 거예요. 네. y는 x 더하기 3 그리고 여기 어디에 이렇게 직선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y는 2x-1 근데 이 직선을 이 하얀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했다는 겁니다. 네. 모양을 쉽게 떠올리려면은 이 하얀 선을 접었다 폈다 하는 방식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찍혀 나오는 직선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얘입니다, 얘. 네. 얘의 방정식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네.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하지만 똑같아요. 수직과 이등분 조건을 쓸 겁니다. 네. 자,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x-y-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x-y-이가 갖게 되는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네. 어떻게 구할 것인가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을 쓸 거라는 거죠. 얘는 여기에는 수많은 x, y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네. 그 x, y는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 x, y와 x-y' 사이에 관계가 있을 거고요.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 틀을 x-y'가 훔쳐쓰게 할 겁니다. 네. 자, 어떤 조건이 있느냐? 수직 이등분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 x와 x-y와 y' 사이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처음에 이제 이등분 조건. 자, 그러니까 여기 이등분 조건을 해서 여기다 또 대입해야죠. 저기 보죠. 그러니까 둘의 중점. 여기 보시면은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2분의 y 더하기 y 다시. 얘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점이 이 직선에 있다는 얘기죠. 네. y는 x 더하기 3 위에 있다.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y좌표 대신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는 x좌표 대신에 쓰는 거죠.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더하기 3이라고 쓰는 겁니다. 네. 아이고 길다. 일단 여기 보시면 양변에 1을 좀 곱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y 더하기 y 다시는 x 더하기 x 다시 더하기 6 이렇게 있네요. 네. 괜찮으세요? 일단 이렇게 좀 두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둘의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라는 거죠. 네. 괜찮으세요? 둘의 기울기는 여기서 이걸 여기 아무 데나 빼서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거 빼볼게요. 그러니까 x 증가량은 x 빼기 x 다시, y 증가량은요 y 빼기 y 다시. 그게 이제 얘랑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가 1이죠.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겠죠. 네. 여기서 또 이제 얘네들에 관한 식을 또 세울 수 있죠. y 빼기 y 다시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x 더하기 x 다시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식을 하나 얻었고 이 식을 얻었어요. 근데 문자가 너무 많고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잖아요. 네. 우리의 지금 의도가 뭔가 봐요. 요 x, y가 등장하는 요 식을 얘가 등장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x가 네. x는 하고 x-나 y-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다 대입할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x는 하는 식을 만들어야 돼요. 네. 또 여기서 이 y도 y가 x-나 y-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y는 하는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둘을 보고 뭘 지워야 되겠느냐? 처음에 x는 하는 식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럼 뭘 지워야 될까요? 가감법으로 Y를 지금. y를 지워야 돼요. x-y-는 더 남아도 돼요. 괜찮으세요? 처음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고 y를 지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식을 x는 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y는 하고 식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럼 누가 사라져야 돼요? x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쉽지 않죠? 네. y를 지울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자,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 빼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y 사라졌죠? 여기서 이거 빼니까 2y 다시 됐고요. 이거 뺐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니까 2x가 됐고요. x 다시 사라졌네요. 더하기 6 이렇게 됐어요. 네. 우연히 x 저기 뭡니까? 저기 그 뭐 x 다시 같은 건 사라졌지만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 식을 x는 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2로 나누고 넘기니까 y 다시 빼기 3 됐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는 이걸 이제 y는 하는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x가 사라져야 되죠. 네. 여기 x 여기 마이너스 x니까 양변을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네. 괜찮으세요? 더하면 여기는 이제 2y가 되었고요. 여기 y 다시 마이너스 y 다시 사라졌고요. 네. 더하니까 여기 x 사라졌고 여기는 2x 다시 더하기 6 됐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이걸 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y는 하고 식을 정리하면은 x 다시 더하기 3이 되었군요. 네. 이제 여기에 있는 x, y가 어떻게 x 다시 y 다시로 바뀔 수 있는 거 알게 되었죠? 이제 그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네. 이거를 어디다 대입하느냐? y는 2x-1 여기에 대입한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입 하면은 x 다시 y 다시가 등장하는 식이 나오고요. 그 식이 바로 요 녹색 직선의 식이 될 것이다. 괜찮으신가요? 네. 이건 헷갈리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y 대신에 이거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쓰면은 y 대신에 x 다시 더하기 3은 2 곱하기 x 대신에 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y 다시 빼기 3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네. 괜찮으세요? 네. 제가 식을 너무 지저분하게 썼는데 여기다가 좀 맞아볼게요. 그러니까 x 지금 x 다시 더하기 3이었죠. x 다시 더하기 3은 2 곱하기 y 다시 빼기 3 빼기 이렇게 돼 있죠. 정리해보죠. 그럼 이제 x 다시 더하기 3은 2y 다시 빼기 6 빼기 1 빼기 7 돼 있는 거죠. 여기 좀 밑에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워서 보죠. 뭐 정리하면 이제 뭐 y 다시는 하고 이제 넘기면은 2분의 1 x 다시가 되었고요. 2로 나눴으니까 여기 이제 넘어가서 더하면은 원래 10이었는데 2로 나눴으니까 더하기 5 된 거죠. 네. 이게 y좌표 x좌표를 의미하니까 그 방정식은 y는 2분의 1 x 더하기 5다. 이 녹색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에 y는 2분의 1 x 더하기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필수 예제 10번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0번 보도록 하죠.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웠습니다. 꼭 연습해 보세요. 자, 요거는 제가 오늘 꼭 올려놓고 갈 거거든요. 올려놓을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다시 반복해서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문제는 좀 간단해요. 네. 쉽습니다. 이거 중학생 때도 많이 풀어봤을걸? 필수 예제 10번. 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0,2 그리고 B라는 점이 있습니다. 6,3이에요. 그리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X축 위에 점 P가 있답니다. 질문은 AP 더하기 BP 이것의 최소값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중학생 때 보던 거죠, 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점 A는 0,1이에요. A라는 점이 있고요. 얘는 6,3이래요. 점 B는 6,3이래요. 그리고 이제 점 P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점 P가 뭐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P 더하기 BP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점 P가 여기였으면 AP, BP 이렇게 되겠네요. 점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계속 변해요. AP 더하기 BP는 변한단 말이죠. 그때 제일 짧은 길이가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거 주제정도. 네. 이걸, 자, 이 두 선의 합이, 길이의 합이 제일 짧을 때를 묻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왜 어렵냐면 이 두 선분이 한 도형 안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점 A나 점 B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점 P가 움직이는 이 선 있죠?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은 그게 이 두 선분이 한 도형 안에 모이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A를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점 P가 움직이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얘는 이렇게 됐겠죠. 여기 A 다시 점의 좌표는 0,-2가 됐을 겁니다. 그럼 보시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더하기 그러니까 두 줄 더하기 동그라미는 AP 더하기 BP는 A-P 더하기 BP랑 똑같습니다. 얘의 최소값을 우리가 알고 싶죠? 그럼 얘의 최소값을 대신 구해도 됩니다. 왜 여기에 주목하느냐 하면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얘네 둘 더한 것이 제일 짧을 때의 상황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둘 더한 것의 길이는요, 결국엔 A-에서 B까지 가는 길의 길입니다. 제일 짧은 건 꺾이지 않고 가는 이 길이가 됐겠죠. 이게 최소값이라는 거죠. 그 최소값은 뭐가 되느냐? A-에서 B까지의 길이다. A-B 이게 최소값이다. 얘보다 크거나 같다. 우린 뭘 구하면 됩니까? 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 형태의 응용들이 막 나와요. 뒤에 연습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꼭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제 책이가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답은 이게 되겠죠. 이게 구하면 루트 빡 씌워서 x 길이 차이는 6, y 길이 차이는 5니까요. 36 더하기 25 루트 61이 답이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중간 그렇죠.